안녕하세요. 네, 연세편한마디내과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김대식. 저는 이지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류마티스 관절염 약 계속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정말 모든 환자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도 너무 많이 설명드리게 되는 부분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약을 계속 먹어도 되나요? 네, 이 질문을 저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기 때문에 오늘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처음 진단을 받으면 많이 아프시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이게 괜히 증상이 많이 확 좋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약을 처음 드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걱정이 됩니다. 약이 너무 독해서 또 증상이 빨리 좋아지는데 이거 계속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다들 걱정을 하시면서 물어보시죠. 네, 예전에 이제 류마티스 약 먹으면은 이제 간이 망가진다, 콩팥이 망가진다, 이제 몸이 다 망가진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처음엔 안 좋으니까 약을 먹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처음 이제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쓰게 되면 확실히 이제 면역 기능이 안정이 되는데 보통 두세 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세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염증치도 좀 가라앉고 관절 증상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한 두세 달 약 드시고 나면 굉장히 행복해 하시면서 오시잖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걱정이 생기는 거죠. 이 약이 계속 먹어도 될까? 이거 좋아졌는데 끊으면 안 되나요? 네, 그렇게 여쭤보시면 다행인데 또 이제 괜찮았다고 이제 안 드시는 분들이 안 오시는 분들이 제일 네, 문제죠. 그렇게 안 오시다가 또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 그런 분들이 두 살 정도 다시 오세요. 관절이 또 땡땡 부어가지고 그나마 또 두 살 있다가 오시면 괜찮은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또 한참 또 1, 2년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1, 2년 지나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관절이 어느 정도 망가져서 오십니다. 문제는 관절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것들이 반복되면은 관절 안쪽에 뼈가 삭고 관절 변형이 생기거든요. 이게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 치료를 잘하면 관절 변형이 대부분 안 생깁니다. 근데 이게 한번 관절 변형이 생기면 그 돌릴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은 약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진단받고 몇 년 지나면 다 이제 장애가 남으셨어요. 현재 스테로이드밖에 없으니까 그것으로는 병을 막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예전에 그냥 진통제만 먹다가 다 관절 변형 생겼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관절 변형 생겨서 오신 분들이 많고 뭐 고양이를 뭐 몇 마리를 고아 먹었다 뭐 그렇게 오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치료하기 좋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은 그렇게 진행은 절대 안 됩니다. 예후는 막을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약들을 보면 초기 약들 평생 써야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좋아지면 줄이죠. 그렇죠.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치료를 한 경우에는 약을 조금씩 줄이다가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달, 세네 달 정도 지나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바로 약을 끊어버리면 그때는 다시 증상이 악화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증상만 완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면역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이상해진 면역 기능을 정상 범위로 맞추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이 면역 기능이 정상 범위로 안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약을 조금씩 줄이면서 경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약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드시면서 모든 약들이 위에서 흡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위장에 부담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환자분에 따라서 가능하면 그런 부작용들이 적은 약을 챙겨 드릴 수가 있는 거고 환자분의 전신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동반 질환에 따라서 또 약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똑같은 약을 다 쓰는 건 아니고 그 환자분마다 진행의 소견에 따라서 치료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약들이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양상이 괜찮고 면역 기능이 안정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는 약을 조금씩 줄이면서 경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은 좀 덜 중요한 약부터 약을 조금씩 감량하면서 경과 보는 거고 그런 경우에 이제 면역 기능이 안정이 되고 계속 안정적인 상태에서 약을 줄이다가 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모든 분들이 다 좋아지면 약을 다 끊을 수 있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한 분들은 또 예후가 또 좋은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 좀 늦게 오셔서 관절 변형이 생긴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저희가 약을 완전히 끊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약을 이제 평생 드셔야 되면 또 문제가 있는 약들을 또 부담이 많은 약들을 계속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면역 기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약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약을 조금씩 줄이면서 가능하면
그 장기간 복용해도 부담이 없는 약들 조절해 드릴 거거든요. 또 이게 먹는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주사제들이 있습니다. 요즘 생물학적 제제들, 주사제들이 종류가 많은데 또 그런 먹는 생물학적 제제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몇 가지 또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생물학적 제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생물학적 제제는 이제 또 드시게 되면 또 효과는 또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결핵 같은 감염의 위험성이 올라가고 또 이건 통계마다 다르지만 또 암의 위험성이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물학적 제제는 바로 처음부터 쓰는 건 아니고 저희가 미리 결핵 검사하고 필요하면 이제 그 결핵약 먹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생물학 제제 안 쓰고 좋아지면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약을 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치료가 늦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장기간 이제 약을 쓰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몸에 부담이 가능한 적고 그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약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저희가 계속 이제 오실 때마다 이제 검사를 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뭐 혈액 검사, 염증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약을 드시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감별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일 흔하게는 또 뭐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네, 신장 수치가 올라간다, 네. 혈당이 올라간다, 뭐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을 봐야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감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약으로 인한 합병증은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환자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또 약전을 읽어보면 무서운 얘기들이 또 많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든 약전의 마무리는 사망이 아닐까요? 그렇죠. 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도 약전 읽어보면 무서운 얘기 많습니다. 간독성, 간부전, 타이레놀 복용으로 인한 간이식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타이레놀 드시고 대부분 다 괜찮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전만 읽어보고 아니 약 처방했는데 그 다음날에 약전 열심히 읽어보시고 뛰어오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약 먹어도 되냐? 특히 또 저희가 이제 또 많이 쓰는 약 중에서 메소트렉테이스라는 약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약입니다. 이 약이 뭐 적게는 보통 뭐 3알, 4알, 많게는 8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약이 또 분류는 항암제로 또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방을 하면 이제 약국에서 요즘 다 이제 적어 주시니까 그 항암제로 찍혀 있는데 아니 이거 항암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먹어야 되냐? 이거 항암제 엄청 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메소트렉세이스트가 항암제로 쓸 때는 용량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보통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용량은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훨씬 낮은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메소트렉테이트가 드시게 되면은 또 골수 억제라든 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을 막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같이 드리는 게 엽산을 또 같이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저희가 미리 예견을 하고 저희가 약을 쓰면은 이 약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다,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이 득이 실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중간을 써야겠다. 잘 타야 된다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약으로 그렇죠. 얻을 수 있는 득과 약으로 인해서 잃을 수 있는 실, 그리고 또 병이 진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실이라든지 그런 것들 중간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들을 처음 받으면 이제 처음에 염증 수치가 많이 높은 상태에서 약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약들을 뭐 평생 써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양상이 안정되면 줄일 수 있고 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저용량 처음에 염증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안정이 되면 약을 조금씩 드리다가 스테로이드는 또 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스테로이드가 분명히 염증을 줄인 데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도 가능하면 없는 용량으로 제가 챙겨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저희가 예견을 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검사를 하고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걱정하실 거는 이 병이 얼마나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는가 또 이 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혹시라도 본인이 조절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겠죠. 네. 제일 먼저 스트레스 관리 설명드리고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동반될 수 있는 동맥경화라든지 또 다른 그런 건 뭐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식이 조절도 하셔야 되니까 응. 그래서 당뇨, 고지혈증 그런 거 미리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술, 담배 말씀드린 네. 담배는 정말 류마티스 식이요법,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약 잘 드시는 거.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을 평생 드셔야 되는데 드셔야 되면 드셔야 되냐? 아니면 꼭 드셔야 되는데 계속 드셔도 되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저희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에게 맡겨주시고 이제 병 관리 잘 하시면은 그런 합병증, 약으로 대한 합병증도 막을 수 있고 병으로 인한 합병증도 막을 수 있으니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